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방대에서는 이 국립대 자퇴생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지방거점 국립대 자퇴생이 매년 2%씩 늘고 있습니다. 2016년 3,900명이었는데 지난해 6,300명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죠. 그 지방거점 국립대는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 간 협의체인데 국립대라는 그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 10명 중 2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대 육성 사업으로 총 5조 8,40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일단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그 지방대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또 고개를 돌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 일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학교가 지금 한국인 학교인지 중국인 학교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2011년에 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8만 9천 명이었는데 2020년 통계를 보시면은 15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든 수치가 이 정도인 거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 모집 대상이기 때문에 대학들 간 그 유치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근데 좀 문제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외국인 유학생도 서울과 수도권 근교로 이제 학교를 가지 아랫지방으로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방대는 그 유학생 장점을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그 대학원은 학생이 한국인보다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취재 중 만난 한 교수님은 본인 수업의 90%가 중국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도 이제 학교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입니다. 그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영어가 되는 학생들은 한국으로 대부분 유학을 오지 않고요. 한국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이 전문적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해하는 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학생들이 또 같이 수업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 외국인 학생들이 성적을 밑에서 깔아주다 보니까 그냥 참고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좀 사회적으로도 좀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요. 그 최근 4년간 그 외국인 유학생 수는 60만 명인데 이 가운데 3만 4천 명이 공부를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포기한 학생 중에 1만 5천 명이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유학 중도 포기자 중 절반이 불법 체류자가 된 겁니다. 그 특히 지난해에는 유학을 중도 포기한 학생 10명 중에 6명이 이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그 범죄율로 가능성이 높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 중도 포기자가 나온 대학은 경희대가 7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이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은 당연히 지도교수 문제나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이런 조치가 없다면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이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유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박남길 광주교대 교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불법 체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책임을 해당 학교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학 중에 그렇게 불법 체류가 계속 늘어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러한 대학들은 그 학생 관리에 있어서 실패한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학 총장들에게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일단 그 143개의 4년제 사립대 총장 연봉은 평균적으로 1억 6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2억 원이 넘는 대학교도 20곳이 넘었습니다. 학교는 어려운데 이제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총장은 이제 학교 돈을 횡령하다가 걸렸습니다. 적발이 됐는데 법원에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논란입니다. 한 전문대 총장은 또 학교 돈 10여억 원으로 자기 땅을 사서 개발하고 빚도 갚았는데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고요. 어느 대학 이사장은 이제 등록금 108억 원을 빼돌려서 개인 빚을 갚았는데 집행유예를 또 받았습니다. 실제 양형 기준으로는 이제 징역 4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선처를 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양윤석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재단의 그런 횡령 금액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그 양형에 있어서 되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학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등록금을 횡령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죄와 달리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좀 수단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조금 더 엄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그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용 의원 그리고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법안을 낸 게 대표적인데 그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 의원이나 이제 서 의원은 별도 자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이게 결국 세금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의원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남는 예산을 활용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국회가 아직 논의 중에 있고요. 그 고등교육 개선이 시급하니 일선에서는 이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니 임기가 끝나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당국이라든가 국책연구소라든가 또 대학 당국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부분을 손을 봐서 이 부분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일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합리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부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이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처럼 교육 교부금을 그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회계가 이제 신설이 되면은 현재 1조 원 수준의 대학 일반 지원 재정이 이제 1조 9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대학이 소멸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이제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어떻게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 학계의 방안을 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정리는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을 정리할 때 좀 퇴로를 열어주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법이 계속 통과가 안 됐죠. 대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체 대학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10년 넘게 동결이 됐더라도 대학 등록금 여전히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배워서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대학과 국가는 책임지고 학생들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을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